안녕하세요, 키미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Q&A 영상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이전에 키미들께서 Q&A 영상을 많이 요청해 주셔서 제가 드디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Q&A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도 사업을 시작한 지 막 몇 년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된 햇병아리 수준의 사업가이기 때문에 모르는 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정보 안에서 답변을 드렸고 답변들이 객관적이기보다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 그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Q&A 한번 시작해 볼게요. 동대문에서 한 명이 살 때 몇 마까지 살 수 있나요? 제가 동대문에 가서 체인을 구매할 때는 거의 1m에서 4m 정도만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1m 혹은 50cm 단위로 체인을 판매하고 있고 롤에 엄청 많은 체인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그 롤 단위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한 명이 살 때 제한을 두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동대문 상점에 얼만큼의 재고가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판매를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걸이를 만들 때 펜던트를 오링에 끼우고 그 오링을 목걸이에 거는데 그때 목걸이 체인에 있는 구멍에 오링을 집어넣나요? 아니면 오링을 체인에 그냥 걸어서 만드나요? 이거는 오링을 체인에 그냥 걸어서 만듭니다. 왜냐면은 체인에 있는 구멍 자체도 작아서 오링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체인에 있는 구멍에다가 오링을 집어넣으면은 펜던트가 이렇게 움직이질 않고 딱 한 군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목걸이를 만들 때 오링을 체인에 그냥 걸어서 만듭니다. 액세서리 만들 때 필요한 부자재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어떤 것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만드는 액세서리 기준으로 필요한 재료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목걸이. 목걸이는 체인, 펜던트, 오링, 랍스터 앤 여유 체인. 그리고 두 번째 팔찌, 체인, 오링, 펜던트. 이 펜던트는 팔찌에다가 펜던트를 달고 싶을 경우에 펜던트를 필요한데 일단은 혹시 몰라서 제가 여기 품목에다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랍스터 앤 여유 체인. 그리고 세 번째 귀걸이. 귀걸이는 귀침, 펜던트, 오링, 핀. 이 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T핀, G핀, 볼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부자재이긴 한데 혹시나 몰라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즈 액세서리, 반지나 팔찌 같은 비즈 액세서리는 우레탄 줄 아니면 낚싯줄을 이용하고 비즈, 순간 접착제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정도고 저희 채널에 액세서리 만들 때 필요한 도구가 뭐인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액세서리 사업할 때 필요한 것은 요거는 제가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액세서리 제품이겠죠. 그리고 포장할 때 쓰이는 것들, 액세서리 택, OPP 봉투, 뽁뽁이, 택배 박스나 택배 봉투 같은 것들 요게 필요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업용 통장, 제품 촬영할 카메라 꼭 완전 전문적인 카메라가 필요하다 요거는 아니고 그냥 핸드폰 카메라도 괜찮고 집에 진짜 카메라가 있으면은 그 카메라로 제품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택배 선정 택배 선정은 초기에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초기에는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계약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정도의 물량이어서 편의점 택배가 제일 저렴하거든요. 제일 저렴해서 거기에서 먼저 시작하고 물량이 좀 더 생기면 택배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때 그냥 이용하시지 말고 사업자 회원으로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꼭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업자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은 타권 지역으로 넘어가면은 또 추가 비용이 드는데 사업자 회원으로 등록하면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제주도나 도서상관은 말고 이제 타권으로 가도 추가 비용이 안 들고 같은 가격으로 해서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평소 동대문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이용하는 가게 이름은 무엇인가요? 동대문에서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안공사, 새남자, 티나, 연사랑, 티지, 유플러스
요렇게를 좀 자주 가는 편이고 온라인으로는 비즈굿이라는 사이트를 주로 이용합니다. 기본 몇 개를 주문하시나요? 처음에는 샘플로 1개에서 한 2개 정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는 핸드메이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자재를 한 10개 정도씩 주문하고 일반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씩 주문합니다. 사업하면 좋은 점은 뭔가요?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액세서리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서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즐거움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사업이 잘 된다면 직장 다니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직장은 딱 정해진 시간에 출근 퇴근해야 되는데 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내 페이스에 맞게 조절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저는 제일 좋은 게 지옥철 아시죠, 여러분들? 지옥철을 경험 안 해도 된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이 제 물건을 구매해 주실 때 성취감과 뿌듯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직접 경험해 봐야 해요. 사업하면 좋지 않은 점은 첫 번째, 직장을 다니면 대충 하나 잘하나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지만 사업은 내가 한 만큼 벌리고 수입이 오락가락한 점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인일 때는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고 주말에는 쉬어서 여가 시간과 휴식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지만 사업은 낮, 밤, 새벽, 주말 할 거 없이 다 일을 합니다. 왜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한 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주문이 안 들어오면 멘탈이 흔들린다. 뭐가 문제일까 싶은 생각과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멘탈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잘해보자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답니다. 월 매출은 얼마인가요? 아직 저도 액세서리 쇼핑몰을 연 지 2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평균 값을 못 내고 일단은 오픈하고 첫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 대략 계산을 해봤는데 11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펜던트를 한 번에 몇 개씩 구비해 놓으시나요? 저 예시로 들자면 목걸이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목걸이 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에서 10개 정도씩 구비해 놓는 편이에요. 구매는 몇 번씩 하시나요? 구매는 몇 번씩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재고가 한 2개 정도 남았을 때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액세서리 사업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마침 액세서리 부자재를 구매해 와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너무 재밌고 뿌듯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냥 여기까지였어요. 재밌고 뿌듯하다. 이 정도였는데 제가 또 유튜브를 좀 즐겨보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알고리즘에 뭐 액세서리 포장 이런 게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클릭해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약간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그 힘든 점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유튜브에서 막 다른 분들이 액세서리 쇼핑몰 브이로그 같은 거를 올리는 걸 보고 이거 재밌겠다 하는 생각 하나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약간 생각 없이 그냥 유튜브를 보고서는 재밌겠다 막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많은 거를 알아보고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에이블리 입점했을 때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찜이랑 리뷰 수, 구매 수가 많은 게 상위 노출되는 구조라서 유입이랑 구매율이 좀 낮은 편인데 에이블리는 모든 제품들을 랜덤으로 노출을 시켜줘가지고 네이버 스토어보다 구매율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신상을 올린다 그러면 또 업로드 순서대로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거 덕분에 좀 더 구매율도 또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단점. 에이블리는 무조건 배송비가 무료예요. 무료인데 그 배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마진이 엄청 안 나온다. 그리고 에이블리 말고 다른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도 다 같게 해야 돼요. 제가 예시를 들자면은 제가 지금 에이블리랑 네이버 스토어, 그립 이렇게 있거든요. 하는 게. 근데 만약에 네이버 스토어로 예시를 들자면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5,000원에 파는 상품이고 배송비 2,500원을 받고 있다고 치면 에이블리에서도
똑같이 상품 가격을 5,000원으로 해야 되는 대신에 무료 배송으로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서버비 53,900원도 내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진이 더욱 남는 게 없습니다. 액세서리 창업 시 초기 자본이 얼마 정도가 드셨나요? 저는 초기 자본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액세서리 종류 수를 초기에 얼마나 구비하느냐에 따라서 초기 자본은 달라지기 때문에 100만 원 안쪽으로 몇십만 원 선에서도 창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유튜브와 액세서리 사업을 병행하는 게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액세서리 사업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유튜브까지 하니까 힘들지 않으면 거짓말이긴 하겠죠. 제가 주로 토요일에 영상을 업로드해서 금요일에는 편집을 해야 되는데 언제 시간이 지나갔나 모를 정도로 금요일이 후다닥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새벽에 편집하고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피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유튜브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쭉 병행해 나갈 생각이에요. 만약 취미로 목걸이나 비즈 반지 등을 만들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드나요? 취미로 하시는 거면은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부자재를 구매하셔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키마님의 원픽 제품이 궁금해요. 저의 원픽 제품은 눈꽃 체인 슬라이드 반지. 액세서리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저는 예전부터 유튜버가 하고 싶었어요. 퇴사한 김에 이때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채널명을 어찌어찌 정하고 그리고 주제도 어찌어찌 정했어요. 처음 주제는 뭐였냐면은 브이로그, 하울, DIY 이렇게 주제를 3가지로 정했는데 그래서 처음 영상을 보시면은 다른 영상들이 이렇게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도중에 이제 제가 액세서리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시작하게 돼서 이거 올리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컨텐츠를 어쨌든 주기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주제겠다 싶어가지고 액세서리 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영상으로 올린 게 액세서리 창업 영상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회수가 잘 나오기 시작해서 확실히 이런 거가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액세서리 유튜버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1,000명 됐을 때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거는 진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1,000명 찍자마자 저 가족한테 자랑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앞으로도 액세서리 관련 유튜버로 쭉 활동할 생각인데 많은 분들이 포장 영상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ASMR 마이크를 장만해서 진짜 진정한 포장 ASMR을 찍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찍으면 많이들 보러 와주실 건가요? 액세서리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로 어느 정도의 돈이 굴러갈 자본이 되는지,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수익을 얻어서 사업에 사용하고 이러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돈을 충분히 모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액세서리를 고르는 또는 만드는 안목이 있는지 혹은 독창적인 아이템이 있는지, 물론 이거는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액세서리 창업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멘탈을 다잡고 꾸준히 열심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고 주문이 안 들어오면은 멘탈이 흔들려서 그 멘탈을 잘 다잡고 꾸준히 다른 대형 쇼핑몰들을 참고해 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홍보 광고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입되는 게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어가지고 유튜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광고도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편입니다. 액세서리 창업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건 무엇인가요? 저는 먼저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 왜냐면은 액세서리를 뭘로 만들지, 디자인을 뭘로 하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봤자 자본이 없으면 시작을 못하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이 있어야 된다. 창업 후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주문 수 0건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디자인하나요? 저는 다른 액세서리 디자인들을 한 번씩 봐가면서 참고해서 변형해가면서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목걸이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은 마음에 드는 펜던트를 먼저 구매하고 그거에 어울리는 체인을 고르는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리 배송비가 무료인데 그런 키마님이 배송비를 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비즈 목걸이와 목걸이를 만들고 싶은데 재료가 뭐가 필요한가요? 비즈 목걸이는 비즈, 낚싯줄, 누름볼, 올챙이 캡, 랍스터인, 여유 체인, 그리고 목걸이는 아까 3번 질문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동대문 쇼핑할 때 목걸이, 비즈, 부재료 사는 자주 이용하는 가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목걸이는 새남자, 센스, 맹글다를 주로 이용하는데 새남자는 거의 체인을 많이 사요. 여기가 서지컬 체인 엄청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새남자를 이용하고, 그리고 센스랑 맹글다 같은 경우에는 서지컬 펜던트 같은 거를 주로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비즈는 앙공사, 유플러스, 티나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앙공사는 정말 유명하죠. 비즈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앙공사는 이게 비즈가 가보시면은 700원, 1,500원, 2,000원 뭐 이 정도 가격대에 다 형성되어 있어요. 한 봉당. 근데 저는 약간 가성비로 비즈 액세서리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장미 상점을 추천드립니다. 에이블리 입점 방법이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인데 일단은 그래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짧게. 제가 셀러스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준비물은 우선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 되고, 입점 방법은 카톡 채널에다가 에이블리 입점이라고 검색해서 입점 신청을 하고, 카톡 채널에다가 최소 3개 상품, 3개 코디, 총 9장의 사진을 보내면 입점 신청이 완료되고, 입점 결과는 영업일 기준으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나이가 궁금해요. 저는 29입니다. 20대의 끝자락,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네요. 정말 슬프다. 내가 30대라니. 촬영할 때 쓰는 핸드폰은 어떤 건가요? 저는 아이폰 12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언제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 사업자 등록은 온라인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세무서에 직접 가서 했습니다. 왜냐면은 업태 뭐 종목 이거 고르는 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저는 개업 3일 전쯤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에이블리로 들어오는 주문량과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오는 주문량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냥 진짜 주문 건수로만 따졌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대략 2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에이블리 2, 스마트 스토어 1. 핸드메이드 제품이 아닌 건 어떻게 도매해 오시나요? 저는 동대문 부자재 상가에서 띄워오는 것도 있고, 이제 남대문 액세서리를 온라인에서 사업자 인증을 하면은 편리하게 띄워올 수 있어서 온라인을 주로 많이 이용해요. 근데 남대문 액세서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띄워오는 이런 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게, 액세서리는 직접 가서 보고서는 가져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그냥 사진이잖아요. 사진이고, 액세서리는 그 반짝이는 게 직접 봐야지 잘 알 수 있잖아요. 크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의 방법보다는 직접 가셔서 상품을 보시고 띄워오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액세서리 사업 마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제품마다도 다 다르고 판매하는 플랫폼마다도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확답을 드리기가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포장 과정을 보니 예쁘긴 하지만 자재도 많이 들고 수작업이 보통 노동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물건 파손 안 될 정도만 포장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소비자분들마다 의견은 다 다르겠지만 포장은 저희 하이줄리 브랜드의 느낌, 컨셉을 보여드리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냥 봉투에 넣어서 뽁뽁이에 싸서 보내드리면 저야 편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소비자분들은 포장이 왜 이리 대충이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도매 업체에서 보내주는 거와 비슷한 느낌이라서 차별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저희 하이줄리에서 구매해 주신 분들께서 포장이 정성스럽고 이뻐서 선물 받은 느낌이 든다며 좋아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쭉 정성스러운 포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원래 무슨 일 하시다가 액세서리 쇼핑몰을 하게 되신 건가요? 원래 하는 직업은 급식을 내어주는 영양사라는 직업을 했었습니다. 자체 제작이나 골드 제품은 취급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저희 하이줄리에는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있습니다. 왠지 이 자체 제작을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공장에다 맡겨서 디자인을 이렇게 막 녹여서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체 디자인을 만드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만 해도 살기가 힘들어서 자체 제작까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사업이 많이 커지면은 뭐 그때 자체 제작을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골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가 자체가 엄청 비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힘들다는 거. 지금 실버 구요 제품이랑 서지컬, 뭐 핸드메이드 제품 이렇게 뭐 취급하는데도 지금도 좀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골드 제품까지 취급을 한다 그러면은 제 통장이 탈탈 털릴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골드 제품 취급의 계획이 없습니다. 영상 찍을 때 카메라, 마이크, 조명 등 장비 궁금해요. 우선 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폰 12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이크도 원래는 그냥 핸드폰 자체에 그 마이크를 사용했어요. 근데 오늘 찍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요 미니 마이크, 핀 마이크를 하나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선명한 목소리로 해가지고 찍고 있고, 혹시나 궁금하시면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핀 마이크는 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링 조명을 이용했고,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항공샷 찍을 수 있는 그런 거치대를 사용했는데, 제가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을 사용했어요. 액세서리 포장할 때 사용하시는 택, 스티커는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와, 이거는 진짜 영상마다 엄청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많았어요, 진짜 질문 중에. 이거는 저희 친구가 디자인해준 액세서리 택입니다. 디자인해서 뽑아준 거예요. 액세서리는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직접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제품도 있고 일반 제품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택배 봉투 사이즈 알려주세요. 20×30cm 사이즈입니다. 에이블리 2점 신청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제품의 분위기, 뭐 사진의 분위기 이런 게 에이블리랑 맞지 않으면은 입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블리 입점 신청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 다루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인지 분위기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입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이블리 입점 승인 문자 받는데 얼마나 걸리고 수수료는 얼마며 한 달마다 내는 서버비는 얼마인가요? 입점 승인 문자 기간과 서버비는 전 질문에서 답변 드렸고,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는 없고 결제 수수료로 3.96%가 있다고 하네요. 액세서리 포장에 쓰이는 재료들은 어디서 구매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OPP 봉투와 택배 상자 같은 경우에는 박스몰에서 구매했고요. 종이 봉투는 네이버, 택배 봉투와 뽁뽁이는 위메프, 종이 완충제는 쿠팡, 포장할 때 쓰는 마크는 네이버에서 구매했습니다. 혹시나 자세한 구매처가 알고 싶으시면 더보기란을 열어보시면 거기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걸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장하실 때 빈 지퍼백은 왜 같이 넣어주시는 건가요? 액세서리 보관용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링, 누름볼 사이즈는 어떤 걸로 사용하시나요? 오링은 주로 0.6 곱하기 2.5, 3, 4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름볼은 1mm랑 2mm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비즈 담는 통은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저는 다이소에서 1,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라서 세금 관리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쇼핑몰 목표가 무엇인가요? 저는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뭔가 더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목표를 딱 정해놓은 건 없고 무조건 꾸준히 성실히 열심히 발전해 나가다 보면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어디서 만드나요? 저는 자사몰은 안 만들어 봤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쇼핑몰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네이버 스토어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접근하기가 쉬워요.
인터넷 쇼핑몰 만드는데 돈 드나요? 예를 들어 카페24. 앞서 질문의 답변처럼 자사몰은 저도 만들어보지 못해서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료를 사고 주문을 받나요? 주문을 받고 그 수량만큼 재료를 사나요? 재료를 준비해놓고 주문을 받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나서 월 수입과 에이블리 입점 후 현재 월 수입의 차이는 한 1.5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이버 스토어, 인스타 판매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인스타는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네이버 스토어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판매가 가능하긴 하지만 사업자 등록은 필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면은 사업자 등록은 해야 돼서 애초에 그냥 시작부터 해두시는 게 좋아요. 부자재 구매하실 때 소매 가격으로 사는지 도매로 구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나가는 제품은 이제 도매로 구매해 오고, 잘 나가지 않는 제품은 일단 소매로 구매해서 조금만 구비해 두는 편입니다. 비즈, 반지, 목걸이 사이즈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해서 만드는지 궁금해요. 저는 다른 쇼핑몰을 참고해서 기준을 정했어요. 사이즈 같은 거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사이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이줄리에 오셔서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액세서리 최소 개수로 사입해 와서 촬영하고 업로드를 했는데, 주문이 여러 개 들어오게 되면 주문 확인한 당일 거래처에 주문 넣고 그날 찾아와서 포장 후 택배 보내시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넉넉히 사입해 오시나요? 액세서리당 대략 3개씩 준비해 놓는 편인데, 아직까지 한 번에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와 본 적이 없어서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은 주문 들어온 거를 확인하고 거래처에 주문을 넣어서 다음 날쯤에 받으면 바로 포장해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보면 거의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시는 것 같던데 완제품은 사입하지 않으시나요? 저희 하이줄리 액세서리 스토어는 핸드메이드 제품보다 일반 완제품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완제품의 경우 주문 들어오면 순서가 주문 확인, 재고 확인, 발주, 물건 받고, 택배 포장 순 맞나요? 저는 재고를 준비해 놓는 편이라서 주문 확인, 재고 확인, 포장 순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재고보다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의 Q&A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이 답변을 드린 질문들 이외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액세서리 쇼핑몰 브이로그 혹은 포장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이만 안녕.